네, 안녕하세요. 한유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뭐 스레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것들, 팁, 그다음에 스레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를 하시면 뭐 어떤 게 좋냐면 빠른 구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막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빠른 구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아는 분인데 이렇게 뭐 바텐더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바로 사람이 구해지더라고요.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인원 모으는 방법도 이렇게 뭐 우리 모임 한번 할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참여 가능한 사람들 모이긴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물을 때 되게 좋잖아요. 이건 사실 약간 소셜 미디어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이렇게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좀 취합해서 도움을 받는, 이거는 그 슈퍼팬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고객을 계속 참여시켜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로열티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해보시면 답변이 좀 안 나오면 약간 현타가 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팔로워가 되셨을 때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스레드는 특이하게 팔로워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살면서 이제 뭐 어떤 위로하고 공감을 좀 받아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 주변 분들한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약간 이런 온라인상에서 낯선 분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하면 이런 위로와 공감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궁극적으로 이제 팔로워를 모으는 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은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품 판매들도 가능합니다. 이분은 지금 그 만두를 파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스레드를 통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주문이 밤새 900건이 넘게 들어왔다고 올리시기도 했고, 디지털 컨텐츠나 모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하실 때도 광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을 때 아까 구인할 때랑 똑같게 모집단에도 광고를 하시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생각보다 피드백이 좋고 잘 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트위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간단하게 쓰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스레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트위터도 있지만 트위터는 막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벽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근데 스레드는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제가 느끼는 아주 독특한 알고리즘 설계 때문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스레드를 통해서 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한번 해보실 만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실행학교 참여자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유튜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스레드는 딱 보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고 또 빠르게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굉장히 빠르게 좋은 결과를 봐서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유튜브는 얼굴 노출이 싫어서 좀 어렵고, 인스타그램 릴스 올려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죠. 뭐 반응도 없고, 쇼츠도 뭐 해봤더니 뭐 자동화도 해보고 올려도 봤는데 아마 잘 안 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스레드는 이제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초반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중간에. 그러긴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스레드를 참여하실 때는 약간 어떤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느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죠. 유튜브 많이 알려드렸는데 대부분 얼굴 노출도 싫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장벽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지금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레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충분히 장점이어서 여기 듣고 계신 그 많은 실행학교 졸업생, 수료생 분들 스레드는 꼭 하세요. 꼭 하셔서 좋은 결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레드 장점은 긴 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영상을 안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팔로워 중심이 아닙니다. 팔로워 중심이 아니라는 의미는 지금 제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모든 소셜미디어는 소셜미디어라는 그 어감이 주는 것처럼 팔로워나 팔로잉 기반에, 그러니까 나를 기본적으로 팔로잉을 해준 사람들 기반으로 네트워킹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노출이 확대가 되는
구조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스레드는 인플루언서만 갖고 있는 장점으로 치부되기에는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좀 생긴 소셜 미디어라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세상이 아니어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오히려 인플루언서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른 데는 제가 한마디 하면 피드백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댓글이 많은데 여기는 인플루언서가 써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 강의가 유한합니다. 이게 이제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알고리즘이 바뀔지 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느끼냐면 제가 그 트위터 지금 X라고 하는 것들을 한 6개월 넘게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거의 거기는 뭐 팔로워 수도 거의 적거든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한 며칠 만에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사용자 수가 많고, 그다음에 허수가 아니라는 게 좋아요나 아니면 댓글 참여도만 봐도 활발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 이 텍스트 기반이 주는 장점이 예전에 트위터는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그 80바이트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점이었다면 이 스레드는 짧은 텍스트 속에서 뭔가 감성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느낌 때문에 공감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댓글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좀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하고 얕은 관계로서도 스레드를 내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그 슈퍼팬에서 말하는 고객을 관리하고 악수하고 그냥 관계를 좀 더 진하게 가져가는 그런 테크닉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소셜미디어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깊은 관계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좀 편하고 얕은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좀 더 비즈니스는 아니죠. 뭐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관계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짧고 쉽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유튜브는 길고 어렵고 느리죠. 근데 정반대 소셜 미디어이기 때문에 뭐 제 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분야도 아니지만 뭐 저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초보도 여기서 빠르게 적응한 거 보면 지금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잘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스레드에서 본 글인데요. 인스타에서 권력은 시각화된 부유함에서 나오고 스레드에서 권력은 숫자화된 부단함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미지를 쓰지 않고 숫자 기반으로 글을 올리면 뭔가 조금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아직 기회의 땅이다라는 내용들이 인상 깊어서 이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미지, 그다음에 뭐 영상, 링크 이런 것들을 쓰지 마시고 순수 텍스트 기반으로만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스레드가 좋은 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기반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미지 첨부, 그다음에 동영상 첨부, 그다음에 아웃링크 다 돼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트위터나 그런 거에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짧은 글이 아닌 긴 글도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은 결론을 본 거는 긴 글이라고 해서 더 어떤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피드백이 많은 건 아니고, 이렇게 짧은 글이더라도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결한 글쓰기를 하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써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고, 그 다음에 어렵게 막 영상을 올리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좀 묘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올리면서 습을 하면서 조금 더 온도잡 트레이닝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건 이렇게 한 3-4줄만 써도 뭐 한 600개 이상의 좋아요, 뭐 댓글도 100개가 담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리트윗이라는 그 인용인데 누가 많이 퍼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짧은 글을 힘있게 전달을 하더라도 조회수나 팔로잉 수가 많이 늘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레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짧게 써도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단 한 줄 썼죠. 근데도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달렸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힘 아닌가요? 이런 키워드는 공감을 충분히 사고 딱 프로필 사진 봤을 때 좀 어려 보이시고 하니까 뭔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벌써 빚을 졌고 다 갚았다 할까? 어떻게 갚았을까? 이 내용이 짧긴 하지만 공감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문장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짧은 글이 좋긴 한데 그 짧은 글에 담겨져 있는 힘을 꼭 찾으셔야만 쓰기가 편합니다. 뭐 어찌됐건 근데 초반에는 뭐 그렇게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짧은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스레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잉 수에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아마 그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의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아마 팔로워 수가 꽤 많았는데 아무리 많아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일비재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뭐 되게 많이 나오다가 좋아요도 하나도 안 달리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독특한 알고리즘이 조금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의미는 인플루언서라고 뭔가 계속 막 좋은 조회수를 갖거나 그러지 않고 신규 유저라고 해서 항상 어렵게 내 글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룰을 다 깨트린 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저는 마치 예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가 처음 나왔을 때 거대한 큰 스마트 스토어 샵들을 신규 셀러가 이길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그분들이 광고를 해서 돈을 많이 안 쓰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한 이 점 때문에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스레드도 어떤 신규로 진입한 분들이 불리함을 적게 가져가면서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알고리즘 때문에 기존에 유명하신 분들한테는 불리하고 신규로 진입하신 저희 같은 초보 분들한테는 큰 기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레드를 하라고 하는 게 이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점은 의견을 물었을 때도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내가 소재를 찾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소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 아이템으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조시님이라고 다른 쪽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느낀 건데 그 바텀업을 하는 방식, 제가 말씀드린 짧은 글, 긴 글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가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유튜브를 만든 거를 거기에 홍보하는 채널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게 오히려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어떤 모델링의 좀 전환에 대한 계기가 있긴 했었어요. 스레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건데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요. 돈을 번 글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평생 사실은 썼던 글쓰기는 나를 위한 글쓰기만 썼습니다. 대부분 내 이야기, 그다음에 내 머릿속의 이야기만 썼죠. 우리가 어렸을 때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다 어떤 백일장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다 내 일기, 그다음 내 생각, 내가 머릿속에 나온 소설, 글 뭐 이런 것들만 한평생 썼던 거죠. 이렇게만 글을 썼다가 지금은 상대방을 위한 글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마치 딱 보면 금방 할 것 같거든요. 공감 그냥 글 몇 개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쓰는구나. 공감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해시키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상대방을 위한 그 공감하는 글쓰기 쓰는 게 생각보다 아주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게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저희는 상대방을 위한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했다고 생각했지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상대방을 위한 글쓰기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글쓰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글쓰기를 하는 과정을 스레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를 제가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좀 겪으셔야 되는데 이 과정을 겪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녹화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스크립트도 짜야 되고 편집도 해서 올려야 되고 이 과정에 그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스레드를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긴 글을 잘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레드를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스레드의 짧은 글의 힘 때문에 내가 결국 상대방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그 기술이 늘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유튜브를 알려드리기 전에 스레드나 이런 툴을 통해서 충분한 상대방을 위한 글쓰기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유튜브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의 확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늘이 내려준 그 무료로 배우는 공감 사관학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이고 상대방을 위한 글쓰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라이브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어디 글쓰기 학원 가서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글, 그다음 내가 올린 글 하나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받거든요. 좋으면 좋아요가 바로 붙고, 그다음 내용이 약간 공감이나 아니면 정보성이나 내가 필요한 글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훈련할 수가 있는 데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이것만 배우면 세상에 내가 가진 고민들이 대부분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내 미디어를 갖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레드라는 툴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방을 위한 글쓰기를 연습한다고 한 달 동안 생각만 하시고 매진하셔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단순하게 약간 내가 팔로잉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감 능력을 완전히 키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한 글쓰기를 능력을 늘리는 어떤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글을 써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올린 글인데, 스레드에 글을 올리고 거기서 반응이 좋은 걸 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에서 반응이 좋은 걸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서 반응이 좋은 걸 뉴스레터에 또 올리죠. 뉴스레터에서 반응이 좋은 글을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걸 스레드에 올리는 거예요. 또 스레드에 반응이 좋은 걸 올리고 해서 다시 이렇게 갑니다. 이제 플라이휠 방법인데, 이게 제가 그 외국의 아티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엑셀에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프로세스를 올린 글이 있거든요. 이제 디스코드에 가보시면 제가 주옥 같은 글을 많이 올리는데 지금 많이 안 보셔서 그렇지, 디스코드에 가면 이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럴싸한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내가 그 글쓰기의 트리거로서 스레드를 시작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스레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하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좀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스레드는 계속 말씀드렸죠. 팔로워 기반이 아닙니다. 컨텐츠 기반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셜미디어는 내가 이제 가진 팔로워 숫자나 아니면 그들의 특성을 따라서 내가 쓰는 글이나 가는 방향이 노출이 영역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예전에는 굉장히 이해하는 게 소셜미디어의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고객의 이 순간을 이해하는 알고리즘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워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제 인기 있던 글이 오늘 인기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신속하냐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식에 관련된 글을 갑자기 올리거나 아니면 주식에 관련된 사용자 글을 읽고 피드백을 썼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주식 관련된 아티클로 도배가 됩니다. 이 알고리즘 반영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 어떤 글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노출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워 수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막 노출이 많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니까 곧 권력이었지만 스레드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컨텐츠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레드를 꼭 하시라고 반복드리고요. 지금 현재 관심 받는 글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시각적 자극에서 텍스트로 바뀌고, 그게 이제 공감적인 자극으로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막 현란한 비주얼이나 막 시각적 자극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쇼츠 가면 이제 난리도 아니죠. 막 굉장히 그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막 애완동물의 막 예쁜 그림이나 편집 기술이 현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막 도파민이 막 자극되는 이런 영상으로 뭔가 집계를 했다면, 지금 공감을 시키면서 자극을 시켜야 되는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텍스트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실은 미디어긴 합니다. 그리고 과장, 그다음에 있어빌리티, 소셜미디어의 가장 내면적인 욕망의 어떤 프레임이잖아요. 그거를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약간 진정성이나 진솔함이 조금 더 공감을 많이 받는, 그래서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데 피로감을 느끼셨던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뭔가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피로도도 지금 우리들도 이제 대부분 못하는 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스레드 잘하는 법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스레드만 보더라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레드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올리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글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팁도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걸 해킹하기를 원하죠. 알고리즘을 해킹하면 뭐 굉장히 그 방법이 심플해집니다. 뭐 어떤 글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주제의 글을 써야 되고 첫 줄에 뭘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공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은 해킹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 유튜브를 제가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제 공식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조회수 잘 나올 것 같고 막 그 썸네일도 그렇고 타이틀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많거든요. 근데 그전 세계 1위 유튜버의 미스터 비스트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알고리즘을 고객이라는 말로 바꿔서 꼭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는 약간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알고리즘이 오늘 또 통용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 AI가 발달되면서 알고리즘에 사실은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유튜브가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죠. 알고리즘이 해킹이 됐다고 하면 사실 특정 컨텐츠에 뭔가 편협된 컨텐츠들이 노출될 확률이 많지만 고객이 진짜 원하는 컨텐츠들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잘하는 방법,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워킹하지가 않아요. 근데 스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을 해킹한다는 건 조금 넌센스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스레드를 잘하는 방법은 오늘은 만약에 됐어도 내일이 안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해킹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편향을 해킹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편향을 좀 해킹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분들이 알고리즘을 해킹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원칙,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을 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성과를 내고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그게 거의 이제 유료 강의 잘 되시는 분들 유료 강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편향을 해킹한다고는 썼지만 사실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됐으면 사실은 이걸로 가면 좋아요. 예전에는 뭐 이런 방식들 많았거든요. 블로그도 그렇고 뭐 이런 쪽으로 많았는데 이 방법이 이제는 잘 안 되니까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다음에 지갑이 열리는 순간에 그 원칙을 이해하면서 비즈니스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린 영상이 있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수많은 마케팅 책을 읽고 5분 안에 요약한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과 편향을 이용하는 글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이 글만 보시더라도 저는 스레드를 잘할 수 있는 비밀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피그마로 정리한 내용인데 지금 스레드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는 아마 대부분 고객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이제 어떤 타겟으로 해가지고 스레드 글을 쓸 것이냐라고 고민이 많이 할 텐데 시장을 찾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항상 존재하는 시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 관계에 대한 글을 쓰시면 유리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여러 가지 부분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실제로 인기 있는 글을 보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로 쓰지? 막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스레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유튜브처럼 나는 뭐 특별히 얘기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뭐 해야 되지? 이걸로 시간을 많이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건강 관계 중에 하나를 쓰시면 좋고요. 조금 더 확대된 7가지 금융자원을 아껴주는 글을 쓰시거나 시간을 아껴주는 글을 쓰시거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 주시는 글을 쓰시거나 지위를 얻게 하거나 자원을 모으거나 관대하고 싶은 욕구, 의미를 향한 욕구는 약간 고차원적인 욕구긴 합니다. 이런 것들의 열망에 대한 글을 쓰시면 실패가 없다. 개런티합니다. 이거는 많은 부분에서 증명이 된 부분이어서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많긴 하겠지만 일단 이 안에서 찾기가 어려우시면 내가 타겟 오디언스를 찾기가 어려우시면 이 안에서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텍스트 기반으로 쓴 짧은 글 안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변화가 된 계기를 쓰세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내 현재 너무 내 취업도 안 되고 뭐 쌀도 떨어지고 너무 어려워. 돈도 못 벌고 어려웠는데 내가 바뀐 계기가 있었어. 길 가다가 뭘 하나를 주웠는데 거기에 써진 문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지 뭐야. 근데 그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 간단한 내용이 모든 스토리의 기본이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스레드도 이렇게 쓰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왜 워킹을 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칼로리를 소비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몸은 칼로리를 보존해야지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뇌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발달이 됐고 그래서 시스템 1이라는 거는 뇌를 쓰지 않고 빠르고 자동적으로 사고하는 직관적인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의 책을 보면 시스템 2는 쉽게 말하면 약간 논리적 사고나 생각을 위해서 칼로리를 소비하면서 뇌를 쓰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시스템 1은 직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넛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스토리가 시스템 1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들으면서 빠르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거죠. 이게 글쓰기에 가장 중요한데 긴 글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기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짧은 글로 표현하는 것들은 이런 치트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고객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글을 봤는데 어디서 뭐 본 것도 같지만 공감도 되고 너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내 지식을 과시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쓰거나 최첨단의 뭔가를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 2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장 편안한 단어, 어디서 알 법한 스토리 이런 걸로 소비자를 설득하는 게 소비자는 아니죠. 팔로워들을 설득하고 고객을 설득하고 유저를 설득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물론 스레드만 통하는 건 아니고 모든 비즈니스에 통용되는 원칙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7가지 스토리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캐릭터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보통 CF 안에서 구현을 해서 나이키 저스트 두 잇 캠페인도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도 시스템 1 안에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스킬업이 되면 저도 이건 잘 못합니다. 이게 짧은 걸로 표현하는 건 잘 못하지만 스레드에서 레벨 2로 갔을 때 조금 더 공감을 받는 전문적인 글을 쓰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이 7가지 스토리 법칙을 이용하시면 좋고 지금은 스토리텔링의 기본 틀만 이용하셔가지고 쓰셔도 충분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스레드에 통용되는 트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편향을 이용한 기본적인 심리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꼭 생각하셔서 스레드가 아니더라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레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5분으로 요약해서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무리 느슨한 관계라고 해도 팔로워들을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분들한테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청중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커뮤니티나 이제 활발한 구독자로 만드는 이 과정에서 슈퍼팬으로 바꾸는 이 스킬업도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스레드를 이제 자리 잡아야 되는 과정이니까 스토리텔링 잘 하셔서 짧은 글 한번 써보시고 팔로워를 모으는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되는 글쓰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되는 글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말고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조회수 많이 나오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고 빠르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이 2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꼭 생각해야 되실 포인트가 2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공감되는 글쓰기를 하시고 정보가 되는 글쓰기를 하셔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2가지의 포인트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글쓰기 2개에 권위를 더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익은 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스레드는 제 기준에서는 뭐 한 90%는 뭐 마스터했다? 감히 저도 잘 못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노출이 되는데 권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부분은 내가 글쓰기라면서 뭔가 부수적으로 이익을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정보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유료 상품을 가입을 해주세요. 뭐 어디에
구독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팔로워가 되고 뭔가 내 건의가 안정되고 약간 유명해지면 가능한 방법이고요. 초반에는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철저하게 배제를 하시고 우리가 보는 분들한테 100% 나눠주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의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약간 아이템을 착용한 것처럼 부스트업이 됩니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글쓰기 하시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건의라는 게 꼭 더해져야지만 노출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레드에서 건의가 뭐냐면 건의라는 게 조금 이거 뭐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평범한데 내가 누구한테 건의를 줘? 건의라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레드의 건의는 내 관심사에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면 나 책을 좋아하고 이런 책을 좋아해요라고 하는 것도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권위적이어서 야 이거 뭔가 내가 막 군림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존의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는 권위라는 말이 그렇게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스레드는 나랑 같은 페이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한 발자국 정도 앞선 사람의 권위 정도의 느낌을 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공감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거부감이 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쓰고 권위를 꼭 보여주셔야지만 노출이 된다라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예시가 많은데 제가 이제 짧게 예시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더 좀 핏한 예시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워킹맘, 부동산 투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 나 다양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라는 권의를 주는 거죠. 여기도 글쓰기 재테크 공부 중, 나 1인 사업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프로필 페이지에 왔을 때 그제서야 팔로잉을 한다는 거죠. 이분도 팔로워 수가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제가 지금 안 보여주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라고 노출을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대단하진 않더라도 그냥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주변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관심이 좀 어느 분야에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라는 권위를 심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스레드의 주제가 모두 갈리죠. 어떤 주제로 생각을 할 건지에 이 프로필의 한 세네 줄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이 프로필을 먼저 잘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거를 노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긴 글 쓰지 마시고요. 긴 글의 기준이 뭐냐면 약간 뭐 블로그 정도? 블로그의 반도 길고요. 한 4줄, 5줄, 10줄 이내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모지 하지 마시고 이미지 업로드 하지 마시고 동영상 업로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 이거를 쓰셔도 잘 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이게 뭐 저기 스레드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 노출 불리하다라고 공식화된 건 아닌데 그래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는 게 초반엔 좀 더 유리하다라는 소문으로 퍼진 내용들이고 근데 실제로 제가 해봤더니 이런 걸 안 해도 조회수를 얻기도 할 뿐더러 또 이걸 한 분들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리즘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반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예쁘시고 잘생긴 분들은 사진 올리는 게 훨씬 더 강점인데 사실 내 어떤 장점을 노출을 못하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제 보여주면서 셀링 할 수 있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도 하지 말라고 환장하죠. 근데 얼마나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입니다. 우린 다 하기 싫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네요. 또 할 거는 아웃링크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슈퍼팬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앉아서 내가 글 쓰고 피드백 받는 거는 아직은 좀 힘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글을 또 찾아가셔서 피드백 다는 건 유튜브 뭐 그다음 블로그 이커머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고객을 찾아가는 건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소통 꼭 해주셔야 되고요. 내 글 쓴 사람한테 꼭 댓글 좋아요 꼭 달아주세요. 그 웜 트래픽에서 차가운 고객에서 따뜻한 고객을 만드는 가장 좋고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지금도 모든 댓글에 모든 답변을 다 달아요. 근데 스레드는 제가 진짜 다 달고 싶었는데 와 갑자기 댓글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못 달겠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답글을 달 만한 내용도 아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의견을 줄 만한 내용들이 아니어서 그냥 혼잣말이나 혼자의 어떤 감흥을 피드백을 하신 거여서 그걸 꼭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세요. 좋아요는 저는 100% 일단 달고 있고 댓글도 한 아주 많이 달린 건 한 3-40%는 달아요. 그리고 작을 때 초반에 이제 댓글이 별로 없을 때는 100% 답니다. 꼭 해주세요.
스레드 먼저 할 거는 그 프로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어떤 게 부족한지, 뭘 하고 싶은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걸 권위로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권위라는 게 아까 그렇게 막 뭐 누구 군림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 전문성과 내 타겟 오디언스가 뭔가 이렇게 관심 갈 만한 내용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저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게 전문인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걸 하면 검색했을 때나 뭐 추천이 나왔을 때 내 이름만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옆에 써져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프로필 꼭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링크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링크 꼭 있으셔야 되는 게, 제가 스레드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제 홈페이지 방문자가 급증했잖아요. 뭐 급증했다고 해도 뭐 순간 100명 정도 들어온 거니까 뭐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제 홈페이지에 100명은 큰 거예요. 예, 누가 오겠습니까 제 홈페이지. 근데 순간 폭발적인 트래픽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궁금하거든요. 얘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팔로잉을 할 만한 사람인지,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자세히 넣어주시기보다는 이쪽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브랜딩하는 방법이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리틀리나 이런 거 만드는 거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리틀리 만드셔도 되고요. 블로그가 있으면 블로그 걸어주시고, 뭐 유튜브 있으면 유튜브 걸어주시고, 아무튼 걸어줄 수 있는 건 걸어주세요. 날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진 꼭 넣으세요. 유튜브 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내 얼굴 공개하기 싫어요인데, 스레드는 하세요. 이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 그 팔로잉을 다른 거랑 틀리게 사람을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군지 알고 꼭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실히 틀린 걸 많이 봤고요. 저도 이 사진 마음에 안 드는데 올렸잖아요.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고, 이 배경 기법 뭐 이런 게 배경 넣으실 수 있으면 좀 다른 색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프로필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눈에 띄게끔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처음에는 약간 권위 있는 포스팅이라는 게 나를 좀 더 이야기해주는 포스팅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 글을 고정글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들어온 사람이 얘 한유름이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애고, 이렇게 생겼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내 권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먼저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 궁금한 애들이 들어와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권위 있는 포스팅으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관심 있는 포스팅으로 해주시면 되고, 뭐 이런 루틴이라는 거야. 궁금하다, 뭐 링크 방문하고 괜찮네, 팔로잉 완료, 이런 루틴이라고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사례 모음이 있는데요. 이게 벌써 이걸 제가 녹화하다 보니까 60분이 넘어갔어요. 제가 노편집본으로 그냥 다 올릴 건데, 사례 모음 보면 또 재밌는데요. 제가 이거는 따로 다른 영상에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보다 쉬운 소셜미디어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뭘 하실 겁니까? 처음에 안 될 수 있어요. 조회수 안 나올 수 있죠. 유튜브 해보셨잖아요.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오잖아요. 미스터비스트는 그 15번까지 조회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올리라고 합니다. 15번 대부분 못 올리세요. 많이 꼭 하세요. 잘 된다고 또 도취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또 잘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 글쓰기가 되게 부담돼요. 처음에 예를 들어 처음 올린 글이 운 좋게 막 조회수 몇만에 나왔잖아요. 다음에 또 3회에 나와요. 3회 아까 그 굉장히 잘하시는 유명하신 분들도 조회수 막 10 나오고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 또 엄청 받아요. 그게 안 좋아요. 또 처음에 잘 되는 게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도취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러지 말고 그냥 초반에 한 달 동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꾸준함 앞에 왕은 없다고 하죠. 이게 지금 이제 글쓰기 하시는 분들의 모두 제일 당부드리는 내용이에요. 한 달만 해보고 영 아니면 그만하셔도 되죠. 이번 챌린지만 해보고. 무료지만 유료보다 좀 더 값진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좋잖아요. 하루에 하나 포스팅하기 아주 좋은 9월입니다. 저도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꾸고 있는데 정작 그거 녹화 안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1인 기업이 가이드가 없으니까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니까 약간 앞뒤도 없지만, 그만큼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의미 있는 한 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